자, 오늘은 이게 호, 타원, 목깎기, 못대기, 요 네 가지 명령을 주로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치수를 표현하는 또 몇 가지 방법이 설명이 들어갈 것이에요. 자, 호, 타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앞에 설명드렸지만 잠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호하고 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하고 타원을 한 번 더 간단하게 형태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못깎기 못따기는 앞 시간에 우리가 그냥 이 명령에 대한 간단한 어떤 기본적인 형태만 사용을 했고요. 근데 못깎기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못깎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형태가 못깎기라지만 이걸 구성연결이 뭐라고 그랬죠? 구성연결이 만약 이렇게 사각형선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선이 끝점으로 연결된 형태를 구성연결이라고 그래요. 구성연결. 자,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선이 이렇게 교차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점으로 연결된 걸 구성연결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명령을 사용한다라면, 자, 뭘 사용하나요? 자, 트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라주겠죠. 그죠? 잘라야 이제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이 형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트림을 하고 연장을 두 개 다 사용해야 되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근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자, 하나의 명령으로, 자, 바로 이렇게 끝점 연결이 가능해요. 모든 연결선들이 끝점이 연결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못깎기라는 명령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못깎기. 그리고 반원 연결. 반원 연결이라는 거는 두 선이 있을 때 원을 반원 형태,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가 반원입니다. 자, 이거 할 때도 필렛 F 명령이 사용이 돼요. 원을 그려서 잘라주거나 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F라는 필렛 명령을 사용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요 명령이요. 요 명령이 상당히 어떻게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 했던 명령들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리고 단순한 어떤 기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홀을 그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성연결, 이 F라는 명령을 이용했을 때, F라는 명령을 이용했을 때 사용하는 이제 구성연결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다른 명령도 하나 더 볼 겁니다. 기준선을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기준선 이게 십자로 그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라인을 이용한다라면 이 선은 두 번을 실행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업을 시킬게요. 자, 한 번 실행해서 십자선을 그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용했던 명령이고요. 자, 명령은 엑셀입니다. 엑셀. 자, 엑셀. 아이콘 여기 있었죠? 엑셀. 엑셀. 자, 무한선이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점을 통해서 양쪽으로 무한대의 선이 그려지는 명령이었거든요. 엑셀. 자, 이거 무조건 클릭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화면 가운데 정도에서 한 번만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자,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수평 수직이죠. 수평 수직은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자, 직교 기능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클릭할 때요. 0도 방향 확인합니다. 0도 방향 확인하고 한번 클릭. 그리고, 자, 수직 90도 방향 혹은 270도 방향 확인 클릭. 하고 엔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클릭할 때마다 선이 그려져요. 클릭할 때마다. 선이 같은 자리에 여러 개 그려지기 때문에 그려진 거는 여러 개 그려졌다라는 거는 눈에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자, 선을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얼마 띄울까요?
500씩 띄울게요. 500씩. 옵셋 500. 그리고 아래 위로 얼마인가요? 아래 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네요. 왼쪽 선은 총 얼마 필요하나요? 600이 필요하고 오른쪽은 총 400이 필요하다. 그죠? 그죠? 어떻게 찾아볼까요? 300씩 옵셋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왼쪽 오른쪽 한번 달리 한번 해볼게요. 왼쪽은 한 300씩 해서 옵셋 한번 볼게요. 옵셋 300 그래서 위에 아래로 그죠? 자 띄우고 나서 축소해 보세요. 축소 잘 안 된다 그죠? 왜 안 될까요? 왜?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자 하나를 그냥 건너뛰고 작업을 해 들어왔어요. 자 뭐냐? 자 볼게요. 우리가 빈 문서를 열게 되면은 자 화면의 기본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A3 사이즈로 설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A3 420에 297 사이즈로 설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는 거는 이것보다 큰 사이즈죠. 그죠?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영역을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설정 안 했는데도 작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그냥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안 하면 화면을 축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 사이즈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면 내용 크기에 맞게끔 영역은 재설정해서 항상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일단 선 지워버릴게요. 일단 그대로 둘게요.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워버리시고 자, 여기서 자, 영역 설정 명령이 뭐였죠? 영역 설정 명령이 자, 리미츠라는 명령이었죠. 그죠? limits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명령은 대소문자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 아래는 0,0 엔터. 자, 오른쪽 위를 우리가 작업 내용에 맞게끔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1000이니까 한 두세 배 정도 크게 잡아 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한 3배 정도 잡을게요. 3000, 높이는 600이니까 368, 한 2000 정도 해버릴까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죠? 설정은 됐지만 아직까지 화면상에 보이는 건 A3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설정한 영역을 화면상에 전체 불러와야 돼요. 그게 줌이었죠. Z, 줌, A 엔터. 자, 이 두 가지를 항상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자, 리미츠라는 명령을 통해서 영역 재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설정한 영역을 화면상에 전체적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줌, all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XL 기준선 그리겠습니다. 자, 화면 가운데에서 클릭을 해서 자, 0도 방향 클릭, 90도 방향 클릭, 엔터 종료. 그리고 자, 좌우로 자, 500씩 띄울게요. 자, 옵셋 500. 자,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그래서 왼쪽 선은 전체 크기가 딱 600만큼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수직선을 위쪽으로 300, 자, 아래쪽으로 300 띄워봅니다. 자, 옵셋 자, 300 수평선을 위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선을 자를게요. 자, 잘라냅니다. 그리고 요 선은 필요가 없죠. 그죠?
지워버릴게요. 오른쪽은 얼마 필요해요? 400이에요. 자, 이건 다른 방법으로. 옵셋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400. 자, 이 점으로부터 200이 필요하고 아래쪽은 200 필요하죠. 자, 하나의 위치점으로부터 똑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진 점들을 연결하면은 어떤 모양이 그려져요? 원이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C 엔터. 그래서 요 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반지름 200 해볼까요? 200 하면은 요 간격이 얼마가 돼요? 400이 되는 거죠. 그죠? 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경계로 해서 선을 아래 위로 잘라버리면 총 400짜리라는 게 그려진다. 그죠?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는데 이걸 원으로는 그릴 수 있을까요? 원. 자, 일반적으로 원을 그린다라면 항상 자, 위치점을 찾아서 그립니다. 그 위치점이 어디냐면 중심점입니다. 중심점. 짧게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곡선이 그려지는데 자, 요 점에서요. 이 점에서 중심점까지는 간격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반지름이 얼마죠? 800이죠. 그죠? 그러면 요 끝점에서 이 호의 중심점까지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죠? 800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요 끝점에서도 요 중심점까지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80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알고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그리고 찾고자 하는 위치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심점이 대략 여기 있다고 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위치점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위치점이 사선 방향일 때 원을 이용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원을 한번 해보자. C 엔터. 자,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자, 반지름이 800인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반지름 800인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으로부터 중심점까지도 역시 80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800이라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 두 점에서 똑같이 800 떨어진 위치는 어디예요? 이 교차점이 되죠. 그죠? 교차점. 여기에서 이 교차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반지름이 800인 원을 그리면 이 위치가 잡히는 거죠. 네, 이렇게 원으로 그리게 되면 위치를 찾아야 되고 또 필요 없는 원은 또 지우고 자, 트림을 통해서 잘라줘야 돼요. 조금 과정이 조금 많아져요. 여기서 이제 업이 되면 이 호를 바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호입니다. 호. 자, 이번에 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고 자, 호를 봅시다. 자, 호를 그릴 때 뭐 호뿐만 아니라 뭔가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때는 기존에 그려진 개체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호가 이 끝점, 이 점을 지나죠. 그죠? 자, 요 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가 반지름이 800이라는 조건이에요. 이 이외의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면 충분히 그릴 수가 있어요. 자, A, 엔터. 자, 호 명령 실행했습니다. 자, 항상 명령 실행하면은 명령행을 보라고 그랬지, 그죠? 그죠? 시작점, 중심점 되는데 시작점 어디예요?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점이라고 해놨다, 그죠? 자, 호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곳이에요. 시작과 끝점은 두 번째 점이 될 수가 없어. 중간에 어느 점을 지나가는데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끝이 있다, 그죠? 난 이걸 써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자, 이 엔터.
그러면 이제 끝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끝점은 여기다. 자, 클릭. 그 다음에 조건이 뭐가 있어요? 중심점? 나는 몰라. 각도, 방향, 반지름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나는 반지름을 중심점이 아니라 반지름을 사용하게 해달라. R 엔터. 그럼 반지름 얼마냐? 800. 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아이콘을 사용하면 지금처럼 시작, 끝, 반지름 있죠. 그죠?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자, 이거는 왼쪽이 시작점이다. 그죠? 시작, 끝점, 그리고 반지름 800 하면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자,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 모서리가 너무 각지지다 보니까 자, 두 선에 이렇게 접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두 선을 접한 형태로 곡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으면요. 두 개체의 접한 형태. 접한 형태의 곡선. 접한 형태의 곡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하고 F.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자, 먼저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 자, C 엔터. 그 접한 형태가 요겁니다. TTR. T 엔터. 자, 첫 번째 접하는 거. 여기. 이 곡선에 접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에 접해요. 두 번째 클릭. 하고 반지름은 200이네. 그죠? 200 엔터.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다. 그죠? 밖으로 나가버렸네. 자, 안쪽으로 그려주신 분들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접한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 선이 여기까지 그려졌지만 반대로 이렇게 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접한 형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한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가깝게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이 위치에서는 호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버려요. 그래서 호가 이렇게 이제 좀 크게 그려지다 보니까 선택한 쪽을 조금 멀리 선택을 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C, T 해서 조금 멀리 선택해 보시면 자,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자, 최종적인 형태는 이 모양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겠다. 그죠? TR 그래서 다 선택해 버리세요. 자, 호, 직선, 원 다 자르는데 필요한 선들입니다. 자, 최종적인 제품의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원과 자, 트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F입니다. F, 플랫. 자, 밑에는 F로 한번 해보자. 밑에는 아이콘은 수정해 요거였습니다. F 엔터. 자, 여기서 볼 거는요 요겁니다. 모두 자르기와 반지름. 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고 나면 기존 선이 있죠? 이걸 잘라낼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놈이. 지금은 저는 잘려져요. 만약 이게 자르지 않기로 돼 있는 사람들은 선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다 0으로 돼 있을 겁니다. 반지름 200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근데 명령행에는 지금 개체 선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반지름 먼저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할까요? R 있죠? R. 엔터. 반지름 변경해달라. 그럼 얼마로 할래? 물어보네. 그죠? 200으로 할게.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접하는 두 개째. 자, 요 수직선하고 호 두 개 선택하면은 이게 바로 깎인다. 그죠? 이게 플랫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여기에서 이 기준선은 사실은 잘라버리면 안 돼요. 왜? 잘라버리면 자, 이 치수 60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아주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할 때 노트림으로 하셔야 돼요. F. 그래서 여기 모더는 자르지 않기로 하시고 여기는 반지름 200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반지름으로 200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저는 쓸 거고요. 이 모드 값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값은
여기 자르기란 옵션이 있죠. 그죠? 요걸 통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자, T 들어가면 이거는 자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설정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가 있어요. 그럼 자르지 않기가 돼야 돼. No. 자르지 않겠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기존 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겨져 있어야 돼요. 남겨져 있어야만이 이 위치로부터 치수를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색상하고 선 종류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색상, 선 종류 다 변경을 했다. 그죠? 자, 여기 수직선 하나 선택을 해서 요거는 빨간색. 자, 선 굵기는 그냥, 선 굵기도 한번 해보자. 선 굵기는 0.25. 선 종류는, 센터로 할 건데, 센터 선 종류가 없다. 그죠? 기타를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죠? 기타에서 선 종류, 로더. 자, 센터라는 선 종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센터라는 선 종류를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자, 확인. 자, 확인해서 다시 선택하시고요. 센터 선택하고 ESC. 이렇게 주로 색상과 선 종류는 미리 선택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리고 나서 뒤에 변경하는 형태를 사실은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거의 실선처럼 보인다. 그죠? 그죠? 자세히 보면 점선이 너무 촘촘해요. 그래서 점선 종류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점선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점선 간격 설정하는 명령이 뭐였죠? LTS, Line Type Scale이었습니다. LTS, Line Type Scale.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 거니까 값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2로 해볼까? 2? 그래도 좀 작은 것 같네요. 한 3 정도 할까요? 3 정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바꾸셔야 돼요. 점선 간격입니다. 자, 이 명령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상자에서도 조절이 가능했었어요. 기타 요 상자에서 자, 요 값입니다. 이게 LTS예요. 요 항목은 여기에 숨기기 자세히 클릭을 하시면 보입니다. 요 항목이었습니다. 요 항목. 네, 키보드를 조금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다라면 키보드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르세요. 그리고 요 선, 호 있죠? 자, 호는 선택을 해서 초록색으로 변경합니다. 초록색, 그리고 0.5로 할게요. 초록색 0.5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초록색과 0.5 두 가지 하고 ESC 종료. 그리고 선 굵기도 자, 여기는 선 종류 굵기를 사용했을 뿐이지 화면상에 표현하는 거는 제어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명령은 LW 혹은 역시 여기에서 선가중치 설정 에서 자, 체크. 이게 체크돼 있어야 한다 그랬다. 그죠? 자, 혹은 아래쪽에 자, 요 버튼. 자, 요 버튼이었다. 그죠? 요 버튼. 요 버튼. 자, 보이시죠? 그죠? 요놈. 요거 체크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이걸 사용하지 않고 색상 선 종류를 변경을 하죠. 자, 요 두 개는 특성이 똑같아야 되죠. 동일하게 하는 게 뭐였죠? MA였다. 그죠? MA. 원본. 제대로 된 거. 자, 대상. 변경할 거. 엔터 종료.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또 MA 해서 초록색. 선택할 때는 항상 영역으로 지정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역을 해버리시면 변경할 대상도 이렇게 많다라면 영역으로 지정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선이 너무 기네요. 이게. 그죠?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각각 요 교차하는 위치로부터 한 100만큼만 길게 늘릴까요? 자, 자르기에서 각각 이렇게 자, 선을 호를 선택을 해서 바깥에 잘라내 버릴게요. 트림. 자르기 하고 자, 여기로부터 100만큼 길게 늘리겠습니다. 늘리는 건 수정해서 요 명령이었죠. 자, 수치로 늘리는 방법 L, E,
len이라는 명령이었다. 그죠? len. 자, 정분 de. 그래서 길이는 100만큼 늘리겠다. 100. 그래서 선을 선택하시면 되죠? 설계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실제 이 제품은 자, 비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둥글게 된 모양입니다. 이놈 제대로 안 나오네. 보시면 자, 둥글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둥글게 이렇게 된 겁니다. 둥글게. 이 부분은 실제 제품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게 되면 이것도 이 부분도 제품 모양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없애버리면 어떻게 치수를 표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실제 제품이 아니다. 그냥 가상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색깔이나 굵기를 다르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다르게. 자, 그런데 자, 이 수직선은 하나의 객체를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으로 적용은 안 돼요. 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세로 그리는 방법을 취했어요. 세로. 근데 호 같은 경우는 호도 물론 호도 잘라가지고 저 호를 다시 처음부터 해서 시작 끝은 여기고 반지름 R 800 해서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세로 명령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의 선을 자, 요 호의 끝점이 있죠. 이 끝점에서 두 개로 분리를 할 거예요. 두 개로. 자, 그게요. 자, 수정 아이콘의 요겁니다. 브레이크라는 명령이세요. 자, 이거는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하고 사용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콘으로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반복해서 엔터에서 적용 안 됩니다. 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건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아이콘입니다. 찾았죠? 자, 클릭하고 자, 명령행에 개체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수직선 선택할게. 수직선 선택하고 나면 첫 번째 끊고자 하는 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분리하고자 하는 점을 지정하십니다. 이 호의 끝점. 교차점을 해도 되나요? 여기서? 교차점을 해도 될까요? 교차점도 상관이 없습니다. 호 하나를 따지면 끝점이 되는 거고 호와 선이 만나죠. 교차점이 돼요. 교차점이 돼도 상관없어요. 자,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하시면 이게 명령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호 선택해 보세요. 선 하나 선택해 보세요. 따로 인식이 돼요. 따로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것만 따로 색상을 그리고 선 굵기를 자, 이건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요 놈만 자, 색상을 이렇게 바꿀게요. 선 굵기를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죠. 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색상하고 선 굵기를.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자, 수정, 아이콘, 브레이크, 점에서 끊기. 자, 호 선택하고 끊어질 위치점 찾아서 클릭. 나 이거는 MA 하면 되죠, 그죠? MA에서 그냥 선 굵기 색상 이렇게 바꾸지. 요 두 개가 똑같은 특성이 되니까 MA에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자, 보다 더 명확하게 제품 형상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계라는 게 그죠? 그리는 사람이 도면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점 브레이크에서 선택 위치점 클릭. 자, 점 브레이크에서 이건 엔터 반복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콘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MA에서
색상 선 굵기 변경.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미 선이 잘려버렸다, 그죠? 선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수직선 있죠? 자, 요 수직선하고 요 홀을, 이 홀을요, 다시 끝점으로 다시 연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EX를 하면 되는데, EX 하면 될지 안 될지 약간 궁금하죠, 그죠? 근데 EX보다 두 개의 선이 떨어졌던 곳, 교차를 하던 끝점으로 연결할 때, 자, 이걸 구성연결이라고 했고요. 구성연결할 때는 주로 F 명령을 많이 써버려요. F, 엔터. 자, 볼게요. 자, 구성연결의 조건. 자, 구성연결의 조건은요. 자, 요런 형태에서, 자, 요렇게 만들어 주려면 이 선이 어떻게 잘려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자르기 모드로 돼 있어야 돼요. 자르기 모드. 그 다음, 자, 요 반지름도 중요해요. 자, 반지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성 연결이 되면 이 곡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곡선이 없어요. 반지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반지름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반지름 0. 그래서 조건을 이 값은 자르기로, 반지름은 0으로 자, 설정합니다. 자, T 들어가서 이거는 자르기 T로. 그 다음 반지름 R은 반지름은 0으로. 자, 변경한 다음 자, 요 수직선과 홀을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면 선이 이렇게 끝점으로 연결돼요, 다시. F 명령. F는 한번 실행하고 나면 명령이 끝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이제는 자, 모두가 자르기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반지름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선택만 하시면 되죠. 다시 하나, 둘, 밑에도 마찬가지. 하면 끝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림을 하다 보면 잘못 자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 때 그냥 다시 F를 해서 다시 연결해 버리면 돼요. 연결해 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점권, 점에서 끊기 적용해 줍니다. 점에서 끊기 해서 자, 최종 이제 완성을 하세요. 점에서 끊기 해서 또 마찬가지 점에서 끊기. 끊었으면 MA에서 그냥 적용을 동일하게 완성. 자, 여기 반지름 자 800짜리 하나 표기할게요. 800짜리. 자, 표기하면 상당히 작아서 안 보여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D 엔터 들어갔죠? 도면 치수는 무조건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거의 치수가 기본 사이즈가 A3거든요. A3 420보다 도면이 상당히 크다면 작게 나온다라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무조건 여기 들어와 수정. 그래서 맞춤 그죠? 축척. 여기서 크기를 무조건 조절합니다. 한 10배 정도로 할게요. 좀 커졌으니까. 자, 확인 닫기 하시면 그래 조금 작은 듯 하다 그죠? 한 1.5배 정도만 더 키울까요? 1.5배면 10에 1.5는 15가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키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앞에 이 두 개다 라고 해서 개수 수량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이에요. 더블 클릭. 그래서 이 빼기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게 낮은 버전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낮은 버전에서는 더블 클릭해버리면 요 상자가 떠버려요. 요 상자가. 물론 여기서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자, 이 상자가 뜨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문자 항목 있죠. 문자 영역에서 자, 이건 지금 PR 사용한 거예요. PR 실행한 겁니다. PR 실행한 거고요. 문자 영역에서 맨 밑에 보면 문자 재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값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이미 설명드렸거든요. 이 빼기는 입력한 거고요. 요거는 뭘 뜻한다고 그랬죠? 기본값이에요. 측정값 그대로 표기하겠다는 소리예요. 측정값 그대로 앞에 이 빼기가 추가가 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변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한 거와 똑같이 사용하시려면 직접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ed라고 입력하시면 더블 클릭한 거와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ed하고 개체 취수 선택하시면 나타납니다. 이게 낮은 버전에서는 더블 클릭 취수 문자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하면 ed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자, 여기. 자, 치수 하나 표기할게요. 1000단위. 1000. 자, 1000단위 표시. 자, 이거 역시, 자, D 엔터. 수정. 여기서는 1차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1차 단위. 1차 단위에서요. 자, 윈도우 바탕화면 선택해요. 단위 형식에 있어서 윈도우 바탕화면.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확인. 닫기 하시면 1000단위 쉼표가 들어갑니다. 자, 호 그리는 명령. 자,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 자, 브레이커 점에서 끊기 했죠, 그죠? 점에서 끊기. 이거 새로 들어왔습니다. 점에서 하나의 선을 특정 위치점으로부터 선을 두 개로 분리시키는 명령. 점에서 끊기. 그 다음에 자, 치수. 자, 치수 문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1000단위 쉼표. 1000단위 쉼표 넣는 방법. 타원 그린 거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자, 이것도 타원 그리기 앞서가지고, 자, 지금 사이즈가 지금 기본 사이즈보다 조금 크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250, 250, 250, 250 하면은 500에 750, 한 850 정도 이렇게 크거든요. 그죠? 실제 종이 크기보다 한 2배 정도 된다. 그죠? 자, 이제는 영역 설정하는 다른 방법을 한번 볼게요. 방법. 자, 새 문서, 자, 요 상자를 띄웁니다. 자, 여기에서, 자, 미리 설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 그래서 자, 여기 고급과 신속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고급 신속은 고급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항목 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급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신속은 딱 두 가지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많고 적음일 뿐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고급은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대시는 게 좋느냐면 저희가 각도 할 때 오른쪽 0도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고급 들어가게 되면 이 방향을 0도로 변경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계산했죠. 근데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계라는 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값을 바꿔버리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경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빠르게 내가 필요한 항목만. 자, 신속 설정. 우리는 할게요. 신속 설정에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10진법 나오죠. 그죠? 10진수. 자, 다음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영역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요거는요. 영역 설정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명령이라고 그랬죠. 자, 리미트라는 명령과 자, 줌이라는 명령 두 가지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 요거 하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줌 명령은 따로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지금 이미 마침이라는 버튼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종료가 돼버립니다. 엔터 치시면 안 돼요. 2배 정도 2000의 높이는 한 1000 정도로 해버릴까요? 1000. 이게 정확하게 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림도안 내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공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2000에 1000. 자, 마치 잡았습니다. 뭐 하면서 격자 같은 게 보인다, 그죠? 그죠? 자, 이거는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면 자, 요 버튼을 클릭을 해버리시면 돼요.
요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F7 누르셔도 돼요. F7 누르셔도 됩니다.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영역을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일이 이미 열린 상태에서는 영역 재설정은 직접 키보드로 실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하셔야 된다라는 거 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자, 먼저 요걸 그릴게요. 요걸 그리는데 자, 이제는 뭐 라인은 이제 충분히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로 그리죠. REC 그려보세요. 자, 250에 300 크기다. 그죠? 250에 300. 사각형 그리는 명령을 그립니다. REC. 하고, 자, 첫 번째 클릭한 다음, 그죠?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골뱅이 들어가야지. 그죠? 골뱅이 가로 코마 세로라 보시면 돼요. 골뱅이 가로 코마 세로. 가로 250에 콤마 300. 나온 겁니다. 자, 지워볼까요? 또 다르게 한번 그려보죠. 지우시고, 자, REC. 자, 첫 번째 클릭 하고 나서 자, 구석점이 아니라 치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봤어요. 자, D 엔터. D. 자, 길이는 가로 방향입니다. 250 엔터. 자, 폭은 세로 방향 300 엔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우스 움직이면 그려지는 방향이 바뀝니다. 어느 방향으로 그릴 것이냐. 원하는 방향에서 마우스 한 번 더 클릭 하면 끝나게 돼요. 사각형 그린 거였다. 그죠? 자, 오랜만에 또 확인해 볼까요? 자, 요 가로 세로 크기가 250에 300인지 아닌지. 자, 거리 확인하는 명령이 자, DI, distance, DI. 그래서 자, 대각선 방향 두 점을 지정해 버리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두 점을 지정해 버리면 한 번에 가능해요. 한 번에. 자, X 정분이 X 가로 값이고요. Y 정분이 세로 값입니다. 자, 확인되셨죠? 그죠? 좀 가운데 사각형 이제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놈 그리겠습니다. 이게 타원입니다. 얼마 떨어져 있어요? 50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50 옵셋을 할게요. 옵셋 50 해서 띄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50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네. 여기가 필요한데. 그죠? 지금은 선 4개를 동시에 띄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띄워야 되겠다. 그죠? 한 개만. 일단은 지워버릴게요. 어떻게? 이거는 REC는 자, 이 끝점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자, 폴리선이라고 했습니다. 폴리선. 그죠? 이걸 이제 분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죠? 아이콘은 요놈. 명령은 X. 분해. 선택 엔터. 자, 분해하고 그 다음에 옵셋 50 해서 띄웁니다. 그죠? 자, 오른쪽 하나만 그립니다. 오른쪽 하나만. 자, 타원을 그립니다. 자, 타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타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요만큼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타원 명령 실행했습니다. 자, 축거점. 자, 명령행의 축거점이라 요구가 되는데 축거점은 총 몇 개입니까? 4개예요. 요 4개. 요 4개입니다. 축거점. 그러니까 요 점은 지금 현재 지정할 수 없지만 요 2개 점은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축거점 어디? 여기다. 여기서 다른 거점 어디예요? 같은 축에 있는 반대쪽 거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축상에 있는 반대쪽 거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같은 축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지정을 했다면 두 번째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다른 축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죠. 다른 축. 다른 축은 뭐예요? 요 크기잖아요. 이게 다른 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거리라는 건 현재 위치, 항상 위치나 거리는 크기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현재 위치는 마우스 움직였을 때 고정된 위치가 현재 위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다른 축까지 거리,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 작은 게 200이죠. 그죠?
작은 게 200이에요. 자, EL. 자, 축 거점이 아닌 중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중심. 그죠? C 엔터. 나는 거점이 아니라 중심에서 사용하겠다. 타원 중심점 여기고요. 축 거점.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건 여기죠, 현재. 그죠? 클릭. 아니면 요 방향으로 얼마가 돼요? 250이죠? 직교 기능 이용해서 이 방향으로 250. 그리고 다른 축은 여기죠. 그러니까 항상 명령행을 잘 보면서 이 명령행에 빨리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자르기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반대쪽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쪽은 대칭으로 하면 되죠. 그죠? 대칭. 대칭은 항상 현재 객체와 복사하는 객체 가운데 위치점에서 접힌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접으면 되겠죠. 자, 아이콘이 이거였다. 그죠? 아이콘이 이거. 명령은 MI. 자, 대칭 적용해보세요. MI. 자, 선택. 엔터. 자, 첫 번째 점. 요 가운데가 돼야 되지. 그죠? 가운데 위치에서 수직으로 접혀야 되지. 그죠? 수직으로. 수직으로. 자, 클릭. 객체를 지우겠습니까? 아니요. No. 자, 이게 대칭이 된다. 그죠? 대칭. 대칭. 표기할 때는 항상 독립된 형태의 어떤 선을 바로 표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 여기 또 팁 하나. 자, 뭐냐? 자, 이 300이라는 거는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가 300이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점과 점 사이가 300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요 선의 크기가 300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점과 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선의 크기가 300입니다. 자, 이 선을 선택해서 300이라는 치수를 표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의 전체 치수를 표현할 때는 선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사이 간격 치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이제 위치를 점과 점을 지정해서 치수를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250은 요 선의 크기가 25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선을 선택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명령은 이미 다 한 겁니다. 자, 선형치수 있죠? 선형치수. 자, DLI 선형치수. 명령 실행을 하시면 이거 역시 명령행에 답이 있어요. 명령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본값의 개체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본값에 엔터를 치면은 적용되는 값이에요. 엔터 하면은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 그래서 300에 해당이 되는 선을 선택하시고요. 쭉 당기면 치수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려진 선의 하나의 전체 크기를 표현할 때 이게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또 작다 그죠? 치수가 그죠? 그죠? 또 크기 바꿔야 되지 그죠? D 엔터. 수정. 맞춤. 이거 몇 배 비켜볼까요? 한 5배 정도 해볼까요? 5. 확인. 닫기. 그래 좀 작다 그죠? 한 1.5배 정도 또 키워볼까요? D. 수정. 5에 1.5배는 7.5가 되겠죠. 그죠? 확인. 닫기.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게 지금 하살표가 아니라 자, 스틱 사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하살표 모양도 변경이 가능했거든요. 자, D 엔터. 수정. 여기 하살표 있었죠. 그죠? 하살표. 모양을 기울기. 확인. 닫기. 하시면 이렇게 표기가 됐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요거. 자, 요거는 자, 연속 치수다. 그죠? 연속 치수. 자, 주석에서 연속 치수. 자, 이 연속 치수는 바로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치수는 하나 표기를 하셔야 돼요. 기본 선형 치수를 하나, 둘,
해서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연속지수 들어갑니다. DCO 연속지수. 첫 번째는 인식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앞에 지수를 통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클릭 하나, 여기 클릭 하나. 그리고 엔터하면 명령 종료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엔터하고 한 번 더 엔터하면 종료가 돼요. 자, 한 번에 표기하기 위해서 지우고. 자, 이거는 선과 선을 선택하시면 선택한 선과 선의 사이 지수를 표기해주는 명령이에요. 이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동시에 표기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자, 아이콘은 역시 여기 주석이에요. 이게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자, QDIM이라고 합니다. QDIM. 자,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선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선 다 선택합니다.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요. 선택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 선택 다 했다고 알려줘야 되죠. 어떻게? 엔터. 하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해 보세요. 자, 한 번에 표기가 됩니다. 자, 여기 간격 250과 300. 자, 이건 선형치수 한번 표기해 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치수를 잘못 측정해 버렸네. 자, 치수를 잘못했을 때는요, 선택해서 끝점을 다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이유는, 자, 요 간격도 조절이 가능했거든요. 치수선 사이 간격. 치수선 사이 간격. 자, 그 명령은 요거 있어요. 치수선 사이 간격 조절하는 명령. dim space라고 했습니다. dim space. dim space라는 명령. 자, 아이콘 클릭하시고 기본 치수. 여기서 기본 치수는 고정되는 치수예요. 자, 이걸 내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간격 조절할 거 선택하고 엔터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 해버리면 자동이 적용이 되거든요. 엔터 해보세요. 엔터 하면 자동으로 된 간격이 뭐 좀 적당하다라면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 그죠? 이게 안 맞다라면 다시 내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수. 자, 도면은요, 형상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치수를 표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수를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세요. 이 도면을 사용할 사람이 치수를 보기 쉽게, 크기 값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세요. 자, 기준선 먼저 그리죠. 자, 이렇게 그릴 건데 두 선을 동시에 그리죠. 명령이 뭐였죠? XL이었다, 그죠? XL. 자, 클릭. 자, 직교 이용해서 자, 0도 클릭, 90도 클릭. 엔터 종료. 자, 여기에 각각 자, 40과 50짜리 원이 그려진다, 그죠? C 엔터에서 40 하나, 50 하나. 자, 위치 찾습니다. offset 90. 수직선은 좌우로 90. 수평선은 아래 위로 35. 자, 이렇게 띄우면 자, 원의 위치가 다 나왔죠, 그죠? 자, 원을 그립니다. 10과 20. 자, 원 6개 있죠? 원 6개는 자, 초록색으로. 자, 굵기는 그냥 주지 않게요. 색상으로만 그냥 조금 구분하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주시고요. 나머지는 중심선이다, 그죠? 중심선은 빨간색. 그리고 선 종류는 자, 센터라는 종류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요 선은 센터라는 선 종류로 이렇게 적용을 하죠. 자, 중심선을 정리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정리된 어떤 느낌으로 자르시는 게 좋은데
자, 중심선을 자를 때는 그 중심선이 어떤 원의 중심인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두 선은, 요 두 중심선은 이 원에 대한 중심이죠. 그죠? 그 원을 찾으면 그 원을 경계선으로 해서 자르시면 돼요. 이 원을 경계해서 이 원의 중심선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자른다면 이 원에 대한 중심선만 찾아서 잘라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교차가 돼 있더라도. 원에 대한 중심선을 자를 때는 바깥쪽 원만 경계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원에 대한 중심선만 선택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교차되는 선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누차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든 자르는 작업을 잘 해야 돼요. 자르는 작업을. 그래야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늘리죠. 자, LEN DE 10. 자, 10만큼씩 늘렸습니다. 10만큼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곡선은 기존 원에 대해서 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을 가집니다. 자, 이런 형태는 두 가지 개념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두 개의 선을 곡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원에서 TTR로 그려서 그 다음에 자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F 방법. 그죠? F가 더 편했잖아요. 그죠? F로 다 적용을 하죠. F. 자, 먼저 50짜리. R. 50. 그래서 두 선 선택합니다. 그죠? 자, 다시 안 되신 분들 볼게요. 여기 50짜리 F. 자, R. 50. 선택. 됐죠? 그죠? 자, 되신 분들은 125짜리 적용할까요? FR 125. 하나, 둘. 네. 자, 원하고 트림으로 두 번 할 걸 F라는 게 편하긴 편한데, 이 F가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원에 대해서 볼록하게 접하는 형태는 F 가지고 못해요. 그게 안 돼요. 그럼 뭘로 그려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 안 되면은 남은 한 가지 원으로 직접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원으로. C에서 TTR 방식입니다. 이 F로 그려지는 게 이 TTR과 같은 원리예요. T에서 자, 하나, 둘, 반지름 125. 똑같네. 이상하네. 자, 볼게요. 자, 원 명령에서 T로 해서 그리면요. 자, 볼게요. 이런 것도 그려지네요. 이것도 그려지네요. 이렇게도 그려지고요. 그죠? 이런 형태도 그려지네. 그죠? 자, 이게 지금 선택하는 위치와 관련이 있어요. 자, 이 TTR은 접하는 형태인데 두 원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형태는 총 8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8개.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선택 위치가 중요한데, 자, 최종 결과물을 보시고 이 접하는 위치 있죠. 그죠? 이 접하는 위치에 가깝게 선택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접하고 이 정도 접하거든요. 그래서 반지름값 입력하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대충 접하는 위치가 이 정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 접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선택하실 때 그게 근접하게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한다. 선택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택 위치. 그러면 되는데 이거 자르실 때 그죠? 자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리는 위치를 찾으라고 그랬다. 그죠? 자, TR에서 여기서 잘린다. 그죠? 그럼 여기 접하고 여기서 잘리니까 이 원에 접하네요. 한 번에 이렇게 자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한 번에. 자, 지금쯤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 경계선 선택이 너무 까다로워. 귀찮아. 그래서 아마
개체, 경계선 선택할 때 이렇게 다 선택해서 하시는 분도 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불편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 선이 이렇게 잘려요. 그죠? 여러 번 선택해.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계속 자르다 보면은 잘려져요. 근데 눈에 띄게 아주 이런 선이 조각이 나버리고요. 눈에 안 띄게 아주 작은 선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를 때는 경계선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고 한 번만에 이렇게 딱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 하나 볼까요? 한 도면에 두 개를 그립니다. 두 개를 그려요. 근데 사이즈가 비슷한 크기면 모르는데 지금처럼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지는 치수 문자 크기하고 여기에 쓰여지는 치수 문자 크기가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하살표 모양을 이렇게 사선으로 썼지만은 여기서는 하살표를 또 쓸 거예요. 이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치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D 엔터 들어갑니다. 자, 수정 들어갈게요. 수정. 넣으시면 자, 여기에 하살표를 모양을 닫고 체험으로 바꿀게요. 닫고 체험으로 바꿨죠, 그죠? 자, 확인. 닫기. 자, DRA 반지름 치수로 해서 하나 표기를 할게요. 표기를 했습니다. 아, 치수가 너무 크다, 그죠? 그죠? 너무 크네요. 자, D 엔터 수정 맞춤해서 한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이 전체 축축 이 정도로 해볼까요? 확인 닫기 하니까 조금 뭐 그런 대로 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자, 앞에 이렇게 타원 그렸던 분들은 타원 크기, 치수 크기를 비교를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작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살표도 모양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할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D 엔터 들어가서 자, 수정 들어갈게요. 자, 맞춤 아까 7.5였죠. 축척을 7.5로 바꿔놓고 자, 하살표 모양을 자, 기울기로 다시 바꿔놓습니다. 자, 확인 닫기. 자, 이거는 지금 자, 요 도면에 맞는 표현값이었습니다. 표현값이었어요. 여기는 전혀 다른 표기법이 들어가야 돼. 자, D 엔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이 수정이라는 건 항목을 세팅하는 거고요. 그 설정된 값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자, 수정된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잠시만요. 수정된 값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자,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수는 요 저장된 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정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이 치수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른 게 나올 때는 설정 값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설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자,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 들어가 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 시작 초기 값은 요거하고 똑같이 사용할 건데, 자, 이름은 그냥 111로 할게요. 111로 줘볼게요. 1세개. 해서 계속 들어갈게요. 계속 들어가시면, 자, 하살표 닫고 체험으로, 하살표는 닫고 체험으로 변경 하고요. 자, 맞춤은 아까 좀 작았죠? 2.5로 할게요. 맞춤은 2.5로 할게요. 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자, 방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ISO 25 선택해 보세요. ISO 25를 선택하시면 화살표 모양이 사선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111 선택해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설정한 값, 각각의 값을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에는 서로 다른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닫기 하시고요. 여기에서 주석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주석 항목에 들어가시면 방금 내가 만들었던 항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111 항목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1 선택을 하고 반지름을 측정을 해보시면요. 이게 표기가 돼요. 만약에 ISO 25로 선택해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크게 나올 거고요. 이게 실제 보면 현장에서는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도면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도면을 같이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랬을 때 그 도면의 크기가 유사한 경우는 설정값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리는 도면 내용 사이즈가 달라져 버리게 되면 이렇게 설정값이 치수 설정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 세로 만들기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자, 하나의 도면에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도면을 그렸을 때 치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표현된 것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선택하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해 놓을게요. 11로 되어 있는데 선택하니까 ISO 25죠. 바뀌었죠. 이 치수는 지금 이 값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111로 이렇게 변경해 버리시면 치수 표현 형태가 바뀝니다. 자, 선택해서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선택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유형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D 엔터 들어가서 자, 수정. 자, 문자를 수평. 네, 수평 끊긴데 미리 볼게요. 자, 수평 이거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느냐면 자, 위에 보면 수직 지수도 수평으로 꺾여버려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물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많이 씁니다. ISO 표준 이걸 많이 써요. 자, ISO 표준 선택하고 확인 닫기 하시면은 자, 이렇게 수평으로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 안에 선 없애줍니다. 자, D 엔터 수정 맞춤에서 여기 이 항목을 꺼버려요.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선이 없어져요. 이렇게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 그리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꺼버리면 체크를 했을 때는 없던데 꺼버리면 십자선이 생겨요. 이것도 없애줘야 돼. 예, 우리는 이미 중심선을 다 그렸기 때문에. 이 십자선 중심선 표시 기호에 중심선. 그래서 이것도 생략을 해줍니다. 어디서? 기호 부분에서 여기 중심 표시가 없음. 요게 요 항목이에요. 중심 표시가 없음. 꺼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확인 닫기. 이렇게 하면 제 책과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죠? 자, 오늘 요 내용이 돼요. 호타원하고 목깎기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요거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호. 자, 여기서 구성 연결 선이 교차하거나 떨어져 있을 때 끝점으로 연결하는 형태. 네, 필렛을 많이 쓴다고 했다. 그죠? 조건이 있었죠? 자르기 모드는 자르기 모드가 아니고 모드다. 그죠? 자, 설정된 거 모드는 자르기로 설정이 돼야 되고요. 자르기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0으로 설정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설정하게 되면 플랫으로 구성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브레이커, 점 끊기 명령했었고요. 첫 단위 우리가 설정도 해봤다. 그죠?
천 단위도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서는 연속지수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칭, 타원 역시. 타원은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조금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각기 사용에 있어서는 자, 곡선 연결 목각기는 두 가지입니다. 원, 플랫. 자, 이거는 호의 형태지만 접한 형태는 호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으면 안 그려집니다. 접한 형태의 호는요. 접한 형태의 호는 아까 호 명령으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한 형태는 원 아니면 플랫입니다. 원 아니면 플랫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볼록한 경우에는 원은 가능하지만 플랫은 사용이 안 되고요. 볼록한 형태는 원으로밖에 안 돼요. 물론 원에서 TTR 개념으로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저게 오늘 한 내용이죠, 그죠? 이게 오늘 수업 한 내용입니다.